쭉 한번 해보시면 또 하겠습니다. 세 번, 끝만 세 번 하죠. 20평 1억 주택 100만 원 공급. 100만 원 공급. 100만 원 공급. 100만 원 공급. 실천하라, 실천하라. 네? 실천하라. 실천하라. 20평 1억 주택 100만 원 공급 실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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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주거 불안 민주평화당이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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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어디든 1억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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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1억 주택 100만 채 공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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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문제 근본 해결 저렴한 공급주택 공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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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는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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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토지는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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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이번 주가 설날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당이 서민 민생 대책의 핵심으로 주거 문제, 집 문제, 아파트 문제에 대한 총선 공약 제1호를 발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2년보다 실용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정치권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문제의 핵심은 양극화 불평등. 양극화 불평등의 핵심 중의 핵심은 집값입니다. 부동산 가격 앙등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없으면 모르되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거 정책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오늘 민주평화당의 21대 총선 1호 공약 20평 주택 1억 원에 100만 호 공급 약속입니다.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실현해 내겠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미 실현한 경험이 있고 또 국민적 요구가 있고 또 정책 대안이 충분히 가다듬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행할 의지가 없는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 개악한 것 중에 하나가 반값 아파트 특별법, 멀쩡하게 있는 법을 폐지 법안을 내서 19대 국회에서 이것을 폐지해버린 그런 악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이 정부는 신도시와 각종 택지지구, 특히 3기 신도시 계획을 통해서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등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봤자 집값은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십만 채, 10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해도 오히려 투기 유발, 집값 상승, 국민 주거 불안은 계속 돼 왔습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20년 전에 자가 보유율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과 자가 보유율이 있는데 주택 보급률은 계속해서 상승해 왔습니다. 드디어 100%를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06%에 달합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도 103%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20년 전에 60%에서 10년 전에 60%에서 작년에 57%입니다.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집을 지어봤자 자가 보유율이 늘어나지 않는 것. 두 채 가진 사람이 세 채, 세 채 가진 사람이 다섯 채, 다섯 채 가진 사람이 일곱 채. 주택 사재기만 부추길 뿐 자가 보유율은 늘지 않습니다.
자가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렴한 값이 싼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 정책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2천만 가구 가운데 현재 860만 가구가 세 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월세, 공공임대 또는 전세가 860만 가구, 40%가 넘죠. 2천만 가구 중에 43%. 자가 보유율, 서울은 43%입니다. 서울은 내 집 갖고 내 집에 사는 사람이 10명에 6명밖에 안 됩니다. 4명밖에 안 됩니다. 자가 보유율이 43%니까요. 10명에 6명 가까운 사람이 세 살거나 남의 집 살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분양 위주, 민간 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 방식을 탈피해야 합니다.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 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 방식의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20평대 아파트를 1억 원에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건 충분히 시행 가능합니다. 10년에 걸쳐서 매년 10만 채 20평대 1억짜리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면 전국의 주택값은 원상 회복, 그리고 다시 적절한 가격에서 안정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지공사, LH공사가 초법적인, 거의 헌법을 초월하는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개인의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고 감정가격을 지불하고 강제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독점 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용도를 변경합니다.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권한을 정부를 대리해서 토지공사, LH공사가 행사하는데, 이렇게 개발한 용지를 민간 재벌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거의 전량 매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공사, LH공사는 개발 차익으로 차익을 챙기고, 그리고 민간 건설 재벌 회사들은 또 개인 사유 토지를 LH공사가 강제 수용해서 개발한 땅을 사가지고 싼 값에 사서 이것을 또 풍리를 취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른바 우리 경제 성장률의 15%를 지탱하는 건설 산업을 지탱하고, 이런 악순환 구조 속에서 자가 보유율은 늘어나지 않고 주택값은 계속 오르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에 참여정부 때 도입했다가 이른바 토건 마피아에 의해서 무력화되고, 드디어 박근혜 정부 때 법을 폐지해버린 토지 임대 건물 분양 또는 임대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되살리겠습니다. 관료, 건설사, 언론, 학계, 정치권이 합작이 돼서 법을 폐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법을 만들어 보니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 법이 성공하면, 이 제도가 성공하면 이른바 토건 카르텔이 무너질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집요한 공격을 통해서 이 법 폐지를 19대 국회에서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한 예를 들면 위례 신도시에서 최근에 그 청약을 실시했습니다. 민간 건설사들이. 그런데 뭐 수백 대 1, 100대 1 이렇게 로또 당첨처럼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군부대 땅을 SH공사가 사가지고 그것을 개발해서 민간 건설사에게 수천억을 넘기고, 민간 건설사는 그거를 그 토지에 건축비 평균 400만 원 또는 500만 원을 들여서 지은 것을 분양가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분양하고 이래서 또 거기서 수천억을 챙기고 그리고 분양 로또 당첨을 받은 사람은 8억 9억에 받아서 주변 시세 13, 4억씩 또 수천억 내지 1조 넘는 차익을 당첨된 사람들이 챙기고 SH공사가 1차로 민간건설사가 2차로 당첨된 사람이 3차로 그 불로소득을 분점 점유하고 그리고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주택 보유율은 그대로고 이 방식을 계속 되돌이표로 해봐야 3기 신도시 해봐야 결국 부동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토지를 매각하지 말라.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강제 수용했으면 그걸 개발했으면 그것을 국가가 보유해라. 무슨 돈으로?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700조 가운데 17%, 20%, 약 100조 가까운 돈을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해외에 땅 사고, 건물 사고, 빌딩 사고. 그것을 LH공사가 애써서 개발해 놓은 땅을 국민연금이 거기에 투자해서 국민연금 수익률만 나오면 그건 국민연금도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보장받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이고 그 땅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국민의 자산이 오르고 그리고 토지는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건물만 분양하면 건물 건축비만 갖고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 건설하는 업체들에게 실제 물어보면 400만 원이면 썼다 벗었다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초호화판으로 지어도 600만 원을 넘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20평이면 1억 원이면 건축비를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근교의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린벨트 또는 지금 3기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을 개발해서 민간 건설사들에게 분양할 것이 아니라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면 얼마든지 1억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 젊은 부부들의 주거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이러면 말하자면 자기 부담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저출산 문제도 획기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다.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저출산 문제의 실마리가 풀린다는 겁니다. 또 재원 관련해서 현재 1년에 10조씩 5년 동안 50조 도시 재생에 풀려나가는 바람에 돈이 풀려나가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 앙등을 초래했는데 이걸 돌리면 또 정부의 재원 배분을 도시 재생에 돌릴 것이 아니라 이런 1억짜리 아파트 100만 호 공급에 돌린다면 얼마든지 재원 문제는 국민연금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 도시 재생 투자비를 돌리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터무니없이 올랐던 주변 시세가 하락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집을 10채, 100채, 500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히 다주택자의 보유 물량이 시장에 풀려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저렴한 공공주택 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공토지를 공공이 보유함으로써 공공의 자산이 증가되고 이렇게 되면 주택이 투기가 되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걸 위해서 민주평화당은 첫째,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 특별법, 반값 아파트 특별법이죠, 일명. 이것을 폐지했던 19대 국회의 그 법안 폐지를 되살려서 21대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부활시키겠다 하는 것이 오늘 공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또 핵심이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10년 동안 10만 호씩
100만 호를 공급해야 되겠다. 문제는 이념이 아니라 실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꽝 잡는 게 매라고 부동산 값을 잡으면 될 일인데 어쨌든 이 정부는 3년 만에 불로소득 2,000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작은 당이지만 선거제 개혁을 내걸고 줄기차게 진군해서 결국 산봉우리를 넘었듯이 이 주거 문제 지난 20대 국회 4년 동안 끊임없이 국정감사 등등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다. 민주평화당이 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깃발을 들고 오늘부터 다시 신발끈을 메고 전진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실련 이 토지개혁본부장 김원동 단장께서 경실련에서 같이